자, 연소 방지 설비 방수 헤드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연소 방지 설비의 방수 헤드에 대한 문제로 이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방수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자,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입니다.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자, 몇 미터 이하다? 수평 거리가 자, 2m 이하인 거고요.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바로 1.5m 이하인 거죠. 그래서 기역에는 2m, 그리고 니은에는 1.5m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전동기 또는 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해당 문제는 바로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옥내 수화전을 자,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 수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자, 얼마 이상이다? 얼마 이상이에요?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0.17메가파스칼 이상인 거죠. 그리고 방수량은 분당 몇 리터 이상?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알 것. 그래서 기역에는 0.17, 니은에는 13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구조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1번은 틀린 내용 없고요. 2번 경사 구조대 본체는 강하 방향으로 자,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봉합부는 설치되면 안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입구 틀 및 고정 틀의 입구는 지름 40cm 이상의 구체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틀렸죠. 40cm 이상이 아니고요. 바로 60cm 이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본체의 포지는 하부 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번도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틀린 것은 3번 40cm 이상이 아니라 60cm 이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포혼합장치의 종류 중 가압 송수장치와 포혼합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자, 보시면 이제 정답은 4번의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 자, 수조가 있고요. 이 펌프, 자, 펌프를 통해서, 자, 물을 이제 흡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혼합기. 자, 여기에 혼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 사이에 있는 그 압입기. 자, 압입기를 통해서 흡입기죠, 흡입기. 흡입기에서 이제 물을 일부를 빼내고 그 일부가 여기 어디냐? 혼합기. 혼합기에 들어가서 포, 소화 약재와 이제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혼합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흡입측으로 보내서 혼합하는 장치. 이것이 바로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 가압 송수 장치, 요 펌프와 포 혼합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로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기기로 옳은 것은?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말 소화 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자,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자, 무엇을 부착한다? 바로 전작 개방 밸브를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다가 전작 개방 밸브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에는 전작 개방 밸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분말 소화 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 뭐라고 했어요?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답 나왔죠? 압력 조정기. 그래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B에는 압력
조정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인가? 단,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격자형 배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교차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교차. 이게 교차 배관이에요. 자, 교차 배관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제 분기되죠. 이 가지 배관. 이게 가지 배관 이렇게 돼요. 가지 배관이. 이렇게 가지 배관이 있을 때, 자,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쪽 가지 배관. 그러니까 한쪽 가지 배관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냐. 그래서 이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것은 최대 8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8개 이하가 되는 겁니다. 여기 8개 이하, 이쪽도 8개 이하. 한쪽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해당 문제는 이제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를 물어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간이 소화 용구가 마른 모래인데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자, 능력 단위가 얼마냐? 바로 0.5단위라고 했죠? 0.5단위. 자, 그리고 이제 그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함 같은 경우에는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마찬가지로 0.5단위로 놓는 거죠. 0.5단위. 그래서 괄호 안에는 0.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방호 구역이 3구역인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한론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에 설치해야 할 것은? 자, 이건 뭐냐? 바로 이 집합관 연결 배관,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에, 자, 무엇을 설치하냐? 바로 약재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에 설치하는 것은 4번의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경우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다. 자, 맞는 거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일 때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합니다. 맞는 거고요. 2번, 채수구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높이가 0.8m 이상이 아니고요. 0.5m 이상이 만든 거죠. 그래서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흡수관 투입구는 직경이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거죠. 0.6m 이상. 자, 맞고요. 자, 4번에 유량이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맞는 거죠.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자, 호칭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자, 얼마가 되는 거죠? 호칭 지름 바로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의 100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의 호스릴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노즐당 1분간에 방사하는 약재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말 소화 약재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개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자, 하나의 노즐당 1분 동안에 방사하는 약재량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제1종 분말은 45kg이다. 자, 어때요? 맞는 거죠? 45kg 맞고요. 자, 2번, 3번 보시면은 자, 제2종 분말과
제3종 분말은 같습니다. 소화 약자량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25kg이고 하나는 27kg이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2종이 틀렸습니다. 자, 2종과 3종 분말은 얼마냐면은 27kg입니다. 둘이 같아요. 27kg으로.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4종 분말 같은 경우는 18kg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 중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한다? 바로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의 100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형식성이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시면 이제 보기 중에서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할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자, 1번에 소화 약재의 중량이 5kg 이하인 액체계 소화기다. 자, 1번 틀렸네요. 액체계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 약재의 중량이 5kg 이하가 아니죠. 5kg 이하가 아니고요. 3리터 이하입니다. 3리터. 틀렸습니다. 이거는 3리터 이하일 때. 3리터 이하가 맞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에 소화 약재의 중량이 2kg 이하인 분말 소화기다. 네, 분말 소화기는 2kg 이하 맞고요. 3번 소화 약재의 중량이 4kg 이하인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다. 맞는 거죠. 4kg 이하 맞고요. 4번 소화 약재의 중량이 3kg 이하인 이산화탄소 소화기 3kg 이하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액체계 소화기는 5kg 이하가 아니고요. 3리터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아래의 평면도와 같이 반자가 있는 어느 실내에 전등이나 공조용 디퓨저 등의 시설물을 무시하고 수평거리를 2.1m, 자, 수평거리를 2.1m로 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자, 최소 몇 개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반자 속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할 게 있죠. 바로 헤드 간의 거리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자, 헤드 간의 거리 S는 지금 이게 정방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바로 2R 곱하기 코사인 45도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방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사각형 형태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지금 수평거리가 2.1m라고 했죠? 그럼 R에다가는 2.1을 대입하시면 돼요. 수평거리. 2.1m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헤드 간의 거리는 대략 2.97m 정도가 돼요. 헤드 간의 거리가 2.97m예요. 자, 그러면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하면, 자, 가로변입니다.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는 지금 가로의 길이가 25m죠. 그럼 25m를 헤드 간의 거리로 나눠주면 돼요. 2.97로 나눠주면 이 값이 8.42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9개입니다. 네, 가로변으로 9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변으로는 몇 개냐? 세로변. 자, 세로변의 헤드의 개수는 지금 세로의 길이가 15m죠. 그럼 15m를 2.97m 있죠? 2.97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5.05 정도 나오고요. 절상하면 6개가 됩니다. 자, 가로로 9개, 그리고 세로로 6개. 그러면 9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헤드의 개수는 가로변으로 9개, 세로변 6개니까 총 54개가 설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의 5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계 제어 방식은, 자, 보시면 기계 제어 방식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이 있죠. 그래서 이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배풍기와 송풍기를 같이 사용해서 이제 배출하는 거고요.
그다음 2종. 자, 2종 같은 경우는 뭘 설치하는 거죠? 송풍기만 사용해서 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 3종은 이제 배풍기, 배출기만 사용해서 이제 연기를 배출하는 그러한 강제 재현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화재 시에 배출기만 작동하여 화재 장소의 내부 압력을 낮추어 연기를 배출시키며 자,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고 연기를 배출시킬 수 있으나 연기량이 많으면 배출이 완전하지 못한 설비로 화재 초기에 유리하다. 자, 배출기만 작동했고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았죠. 자, 제 몇 종이 되는 거예요? 제 3종이죠, 3종. 그렇죠? 제 3종 기계 재현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배풍기와 송풍기를 같이 설치한 거고요. 함께 작동시키는 거고요. 제 2종은 이제 송풍기만 설치한 거죠. 그리고 제 3종은 이제 배풍기, 배출기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제 3종 기계 재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배관의 구경을 수리 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최대 한계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지금 어떤 배관이라고 했어요? 어떤 배관이에요? 가지배관이죠? 가지배관.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리 계산에 따르는 가지배관의 최대 한계 유속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배관인 경우는 자, 제한 유속이 얼마예요? 6m/s 이하죠? 6m/s 이하고요. 이제 가지배관이 아닌 나머지 이제 기타 배관은 이제 가지배관이 아닌 나머지 기타 배관 같은 경우는 유속 제한 속도가 얼마예요? 바로 10m/s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지배관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6m/s 이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 대상물로 틀린 것은 네, 보기 중에서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이다. 이것은 설치 제외 맞죠? 2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3번 무인 공장 또는 자동 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이것도 설치 제외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보세요.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죠. 이 4번 같은 경우는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예외상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 설비의 종류 및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포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인데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포소화 설비의 종류와 적응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 자, 항공기 경납고예요. 항공기 경납고에는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 설비,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자,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항공기의 경납 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자, 뭐냐? 바로 호스릴 포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실게요. 발전기실, 엔진 펌프실, 변압기, 전기 케이블실, 유압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자, 얼마 미만이다? 바닥 면적 합계가 바로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는 1000, 니은에는 호스릴 포소화 설비, 그리고 디귿에는 3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옥내 수화전 설비에 가압 송수 장치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자, 해당 문제는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압력 수조에 의한 기동, 2번 펌프에 의한 기동, 3번 고가 수조에 의한 기동, 4번 솔레노이드 밸브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에 의한 기동. 자,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 솔레노이드 밸브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에 의한 기동 같은 경우는, 자, 가압 송수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배관, 물의 흐름, 배관 안에 있는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개폐 장치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소화 설비에서 배관 등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자, 기억에서 니은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의 성능은 최절 운전 시, 자, 전격 토출 압력의 몇 %? 전격 출력 압력의 바로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자, 몇 % 이상이다? 바로 6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는 140, 그리고 니은에는 6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